19. 폐렴. 1. 감기인가 폐렴인가? 폐렴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우선 농흉이나 폐농약 및 폐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흉은 흉막강에 고름이 고여있는 병태로서 화농성 염증의 일종입니다. 폐농약은 고름이 폐 안에서 주머니 형태로 차있는 질환입니다. 폐혈증은 폐렴균이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까지 침범해 혈압을 저하시켜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심부전 등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폐렴을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50만 명의 5세 이하 아이들이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폐렴 합병증으로는 중이염이 흔하며 폐농양, 기관지 확장증, 무기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지름 이보다 큰 기관지벽의 근육 및 탄력 성분의 파괴로 인해 근위부 기관지가 영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무기폐는 폐 또는 폐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쭈그러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신 합병증으로서의 폐혈증과 이로 인한 뇌수막염, 관절염, 골수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며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아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폐렴의 예방 어떻게 할까요? 폐렴은 사회 감염성 폐렴과 병원 감염성 폐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 감염성 폐렴의 경우에는 주로 폐렴성 구균에 의하며 그 외 그람 음성균인 인플루엔자 황색구균, 포도상구균,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의해 생깁니다. 병원 감염성 폐렴의 경우는 반 정도가 그람 음성강균에 의해 나타나고 그 외에 포도상구균, 혐기균, 황색구균 등에 의해 발병합니다. 사회 감염성 폐렴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폐렴성 구균에 의한 폐렴은 바이러스로 발생한 감기 이후 호흡기로 감염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감염성 폐렴은 병원에 부유하는 미생물을 흡입하거나 구강인두로 흡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 소화기나 비뇨기계 감염이 전파되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둘 다 그 이름에서부터 감염의 원인들이 드러나고 있죠. 3. 폐렴 이것이 궁금하다. 좁은 공간에 많은 아이들, 오래된 교실, 분필가루 등등 교사의 주변은 감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질환들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기침, 발열과 함께 쉽게 피로를 느끼며 감기 및 폐렴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받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결핵은 감기와 비교하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지므로 이를 통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이 좋지 않아 치료가 잘 안됐지만 현재는 약이 좋아져서 초기에 발견하여 규칙적으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뇌와 심장으로 전염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알레르기성 비염도 감기 증상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비염이라 하면 단순히 콧물, 코막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감기처럼 열이 나고 근육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와 다른 점으로는 눈이 가렵고 붓고 충혈이 찼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코점막성의 과민성 반응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코점막이 붓고 콧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보다 원인이 되는 물질을 잘 파악해서 이를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꽤 오랜 기간 치료해야 완치됩니다. 특히 면역치료의 경우는 35년가량 걸리는 장기 치료이며 복용하는 약물 치료를 중간에 끊으면 다시 발병하기 때문에 코 점막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식 또한 감기로 오인할 수 있는데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기침이 34주 이상 지속되고 숨을 쌕쌕 쉬게 되면 목에 가래가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천식도 유전적 요인 외에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꽃가루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변 환경을 점검하여 천식 유발 물질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의 경우는 실내 공기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족저근막염. 1. 생소한 이름 족저근막염의 위험. 발은 그 자체로 사람의 생활을 지탱해줍니다. 그 발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무수히 있지만 그중 아킬레스건은 스포츠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는 부위이기도 하거니와 이름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아킬레스건, 파열보다 아킬레스 건염이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건염이란 힘줄에 염증이 생긴 현상입니다. 준비운동 없이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량을 갑자기 늘릴 경우, 또 운동하는 곳의 바닥이 딱딱할 때 주로 발생하며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교사와 서비스직 종사자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킬레스 건염은 주로 발 뒤꿈치 혈액순환이 취약한 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계단에 발 앞쪽만 걸치고 서 있거나 벽 쪽을 보고 서서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해서 벽을 미는 자세를 취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촉저근막염의 경우 신체 검진을 통한 증상의 확인이 주된 진단입니다. 발 뒤꿈치뼈 전내측 중골 결절 부위의 명확한 압통점을 찾으면 진단이 가능하고 촉저근막의 방향을 따라 발바닥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통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거나 환자가 발 뒤꿈치를 들고 서보게 하여 통증이 증가되는 것을 보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촉저근막염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천천히 스스로 나아지는 자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지기까지 약 6개월에서 18개월가량의 시간을 요하여 무작정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촉저근막염을 장기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보행에 영향을 주어 무릎, 고관절, 허리 등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촉저근막염 이것이 궁금하다. 촉저근막염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발 질환입니다. 발에는 이런 촉저근막염 외에도 여러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발은 대부분 하루 종일 신발과 양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느 부분보다도 세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를 씻어 청결히 하고 마른 수건과 드라이어로 물기 제거를 하여 무좀을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에 맞는 양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균의 온상이 땀은 발에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땀 흡수에 좋으면 모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맨발은 땀을 흡수하지 않아서 발 건강관리에 매우 불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신발 선택입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고 감촉이 딱딱한 플라스틱보다는 부드러운 가죽 소재가 좋습니다. 같은 신발은 3일 이상 신지 않으며 신었던 신발을 보관 시에는 습기를 꼭 제거해야 합니다. 하이힐은 발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은 후에는 발 휴식을 꼭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은 우리 몸무게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므로 휴식 시간에는 발 마사지를 걸을 때에는 올바른 걸음걸이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발톱 관리 및 적절한 발목 운동 등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죠. 21. 성대질환. 1. 내 목을 괴롭히는 성대질환. 성대 결절은 어른들에게서는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성대 결절은 주로 남자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 보통 56세 때 소리를 많이 지르고 큰 소리를 내려고 하는 성향 때문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여자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되면서 여자아이들 쪽에 더 많이 생깁니다. 또는 운동 등을 하면서 기합을 많이 지르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자기 팀을 응원하면서 함성, 고함을 지르면서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소아성대 결절은 말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잘못된 아이들은 제대로 된 발성을 할 수 있도록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소아의 성대 결절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데 수술 후 재발이 잦고 소아의 후두의 크기가 작아 정확한 병소를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춘기 이전에 대부분 결절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며 수술 후에도 음성을 휴식하는 것에 대한 환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성대 결절이 온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2. 성대 질환의 치료. 생활 속 성대 건강관리 수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실제로 성대를 촉촉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공명기관 전체를 촉촉하게 하여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뻗어나올 때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힘을 덜 들이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처럼 목을 좀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환경을 가진 분들은 물을 좀 끓여서 증기를 들이마시는 것 자체가 성대를 촉촉하게 해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소리가 입으로도 나오지만 코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비음이라고 하는데 이 코 쪽을 또 촉촉하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생리식 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이 결과적으로는 코도 촉촉하게 하고 목도 촉촉하게 하고 성대도 촉촉하게 하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전에 꼭 목을 풀어주는 자기 전 성대 스트레칭을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대가 덜 붓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입, 코, 목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성대 질환 이것이 궁금하다. 성대낭종이란 성대 점막 아래에 주머니 모양의 물혹이 생기는 질병으로 성대의 모든 부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612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성대 결절이나 폴립처럼 목소리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대 안에 있는 분비물이 점막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 낭종이 생기는 것인데 감기로도 생길 수 있으며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낭종이 있으면 크기가 작더라도 목소리를 낼 때 심하게 쉰 목소리가 납니다. 또한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목소리가 이중으로 나오거나 간간이 끊겨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아랫부분에 있는 성대인대에 달라붙거나 점막이 갈라져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성대 결절과는 다르게 수술을 통해 낭종을 완전히 절제하는데 수술할 때 이것이 터지면 재발하기 쉬우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성대 관리가 필수적이며 수술 후 일주일은 완전하게 목소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술과 담배는 피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방하여 성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낭종이 생길 만한 잘못된 발성을 교정하는 음성 치료를 받아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